EMP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경영 정보 시스템 과목의 교재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서 오픈 채팅방도 만들어 놨는데 잘 들어오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평가하기는 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지금까지 과제 내주셨던 것을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는 과제 3으로 얘기했는데 세 가지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3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못 제출하셨어요. 1차적으로 교재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우리 학교 구내 도서관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감이 있을 겁니다. 옆에 보이는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1장에 보면 컴퓨터 처리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지난주에 과제였는데 잘못 제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제 1입니다. 과제 1, 즉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과제 냈던 것은 MIS 유사 용어 혹은 MIS 사용되는 프로그램 혹은 툴, 이거에 대해서 제가 9가지 12가지 정도를 갖다가 제시하고 그거를 풀어서 용어를 해석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과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다음에 과제 2입니다. 과제 2는 여기 잘못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보면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MIS를 자기 주관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제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정보의 질적 요건,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제출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제출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출을 하신 분 중에서도 이렇게 요약해서 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과제의 첫 번째 거는 이번 시간에 강의 드리겠지만 MIS 유사 용어, 제가 쭉 그 열 몇 가지를 다 용어를 적어 놨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제가 강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MIS는 무엇인지 그 주관적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강의 교재 강의 내용에 나와 있는 정보의 질적 조건을 요약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경영 정보 시스템, 이 교재를 사셔서 1장에 나와 있는 컴퓨터 정보 처리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서 요약해 갖고 제출하시는 것이 바로 과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는 제가 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제 1과 2도 잘못 제출하신 분들은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전혀 제출이 안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주변에 좀 연락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MIS라는 이 학문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낼 때, 즉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그 정보를 얻는 시스템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정보 시스템을 설계 혹은 계획하고 이 설계 계획된 것을 갖다 실행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즉 경영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MIS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재 내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경영에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즉 어떤 시스템을 경영에 활용할 것인가, 즉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혹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지난번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해당되는 이 정의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IS와 비슷한 유사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고 프로그램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할 것인가가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이 경영 활동에 어떤 시스템들을 정보 시스템들을 활용할 것인가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까지 쭉 강의됐던 내용이고 오늘까지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것들을 위한 그 컴퓨터 기본 원리, 요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강의는 이 정보 시스템 경영하는 것, 설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통제하기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교재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 앞서서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광고를 한번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것은 이제 EDP에서 다음에 등장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이것은 1950년대 중반에 기업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도입하여 사용한 것이 처리 시스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조차도 EDPS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EDPS보다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고, 거래를 다 처리해주니까 모든 사람의 EDPS라는 건 특정한 사람들이 일만 처리했는데, 이거는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 업무를 다 처리해주니까 이걸 갖다가 EDPS라는 말보다는 그냥 거래 처리 혹은 업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용어가. 자, 따라서 거래 처리 시스템의 주 목적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EDPS나 TPS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뭐 혼자서 사람이 하게 되면 1년 걸릴 일을 단 0.1초 만에 다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면 연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EDPS나 TPS는 모든 것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될 것이고, EDPS하고 TPS의 차이는 회사 전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시스템이냐, 일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EDPS.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거래 TPS의 한 예로서, 이것이 바로 TPS 한 예입니다. 금려 처리 시스템이라는 TPS인데 이 TPS의 기능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금려 처리 시스템이라는 TPS, 여기 TPS죠. 이 TPS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금려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보고할 송금 의뢰가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정보 시스템에 보고할 금려 관련 자료가 나오게 되고,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에 보고할 조세 공과 정보가 산출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직원 파일부터, 직원 파일이나 근무 기록 파일로부터 금려 처리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이 금려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려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송금 의뢰서라든가, 뭐 회계 관련 정보라든가, 조세 공과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이렇게 전달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래 자료 TPS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금려 처리 시스템이라는 TPS 일종의 요것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더 발전된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IRS입니다. IRS는 인포메이션 리포팅 시스템입니다. 즉 말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로 얘기한다면 인포메이션, 정보, 리포팅, 보고 시스템이 되겠죠.
자, 아까 저는 누구예요? 즉 로우 매니지먼트, 즉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일상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그 자료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 쌓인 걸 가지고 중간 관리 계층이 하위 관리층들을 갖다가 관리 감독하기 위한 어떠한 정보들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또 하위 계층들이 어떤 관리 상태를 위에 보고해야 할 그런 보고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걸 산출하는 시스템이 바로 IRS입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얘기한다면 관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은 지금 이제 일반 기업들은 TPS를 활용해서 기업 활동에 관한 많은 자료,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에서 정보 보고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직무별로 TPS에 저장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서 기업을 관리한다든가 통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TPS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TPS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업을 관리하고 통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갖다 IR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정보 시스템의 대두로 인해서 비로소 정보 시스템에서 비로소 출력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리자의 관심이 이제 자료가 아니라 정보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도 정보 시스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 정보화가 촉진되고 있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다 이제 이런 자료들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기업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자료를 활용해서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 도움되는 그런 시스템들은 없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SIS라는 것입니다. SIS, 즉 Strategic Information 시스템입니다. 자,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뭐예요? 전략이랬죠. 전술은 태틱이라기였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동태적이고 보다 더 강범위하고 통합적이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바로 전략이나 스트래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이 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985년경에 대유된 개념으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종래의 지금까지 IRS나 TPS 같은 경우는 기업 내 업무의 합리화나 효율화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서 이 SIS는 기업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기 위한, 즉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에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DSS라는 것입니다. DSS. 이거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DSS는 바로 Decision Supporting Support 시스템입니다. 즉, 이 앞에 자는 DSS가 되겠죠. 자, Decision이 뭐예요? 의사, 결정, 서포트,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조직의 의사결정자가 그 전략, 전술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혹은 정보 시스템, 컴퓨터, 정보 다 이렇게 여기 데이터 이렇게 다 비슷한 용어로 쓰면 됩니다.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은 조직 내의 상황이나 그것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해서 조직 내부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요걸 분석하고 또 장래의 동향을 미리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SIS나 IRS나 TPS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스템, 보다 더 상위 계층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와 같은 모든 정보 시스템들은 기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지원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런 기계적인 정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한 부서도 있고 어떤 데는 적게 활용한 부서도 있으니까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DSS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SS가 되려면 첫 번째, 조직의 내부 정보나 외부 환경에 관한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DSS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로봇가 움직이는 어떤 그 모션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프로세스를 어떤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회사 어떤 경영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또 업무 관리 프로그램, 업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집어넣어야만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할 거 아십니까? 또 뿐만 아니라 통계 및 해석, 또 예측 행하는 시뮬레이션 등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리된 것들이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출력되는 어떤 양식도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제의 입력을 손쉽게 해서 결과를 알기 쉽게 출력하기 위한 입출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 바로 DSS입니다. 자, 최근에는 통계 분석이나 예측에 지식 베이스를 사용한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즉 알파고와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식 베이스를 아예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갖다 ES랍니다.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거. DSS는 개인이 하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 앞에 G자가 붙으면 그룹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룹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이니까 GDSS가 되겠죠. 한국어로 해석한다면 집단 의사결정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수의 의사결정자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룹의 의사결정이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신의 그 터미널, 즉 다시 말해서 키보드나 이런 거에 자신이 생각하는 원가 절감 방안이라든가 뭐 주간 효용 분석 이런 거와 같은 자기 의견을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통해서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각 참가자들이 입력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 즉 수치에 대한 평균이나 제한된 리스트 등을 공용 스크린에 보여줌으로써 의사결정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GDSS입니다. 요새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아마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좀 더 이제 발전된 시스템이 바로 EIS입니다. EIS는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즉 Executive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최고 경영자. 여러분 어디 다니고 있죠? EMP. Executive Management Program. 여러분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그때 Executive란 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것도 DSS 일종으로 최고 경영직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부분만 제공하는 체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시스템입니다. 자, 중력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중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니까. 그리고 뭐 여기저기 필요한 정보들을 뭐 부장 뭐 시켜갖고 갖고 오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음에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것을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협조 체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또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도입함으로써? EIS를 도입함으로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했던 EIS하고 그 다음에 DSS
S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었어? SIS. 이거하고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중력들에게 필요한 정보, 즉 중간관리청 이상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인데 어디에 초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IS가 되기도 하고 SIS가 되기도 하고 DSS가 되기도 합니다. 얘는 서로 비슷한 프로그램들인데 어떤 정보의 생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빠르죠? 자, 다음에 OAS입니다. OAS는 O자는 바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뭐예요? 사무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기들을 오토메이션화 시키는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홈 오토메이션 아시죠? HA. 그건 뭐예요? 나의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에 있는 가스라든가 TV라든가 전기, 전등이랑 이거 끄고 켜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걸 갖다 컴퓨터에, 기업에 있는 그와 같은 전자기기들을 갖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해 놓은 것, 그것이 OAS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그냥 MIS의 한 부류로 정보 시스템의 한 부류로 그냥 집어넣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이제 가장 진보된 것은 ES라는 것입니다. ES. ES는 바로 익스퍼트. 익스퍼트는 뭐죠? 익스퍼트는 전문가 이 뜻이죠. 여러분들은 이 경영을 하는 것은 바로 경영 분야의 전문가가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할 때 진단하는 거라든가 수술할 때 프로세스들을 다 얘가 해 나가는 거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것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연구의 한 분야로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행할 시에 이 비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것을 다른 것도 달라요. 그 작업에 아주 익숙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컴퓨터에 체계화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집어넣음으로써 전문가, 즉 사람이 하는 대신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 특징적으로 더 들어가겠냐, 어떤 작업이나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들어가 있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고 추론을 하는 이 프로세스들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하다시피 알파고가 똑같은 거예요.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자, 기계와 사람이 다른 가장 큰 차이는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최근의 프로그램들은 바로 학습 능력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는 단순하게 일 처리하는 것만 하는데 사람과 또 차이는 바로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기계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추론하고 예측하는 것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보다 더 인간에 가까워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눠진 유사 용어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경영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혹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이것을 갖다가 몇 가지로 알아보았습니까? 지금 제가 9가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9가지를 경영 계층별로 나누어서 경영 계층별로 나온다면 여러분 피라미드가 생각나죠? 맨 위에는 최고 경영청, 탑 매니지먼트, 중간에 미들 매니지먼트, 맨 밑에는 로우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 계층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나눠본 겁니다. 자, 금방 얘기했다시피 하위 관리층에 사용되는 건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TPS라 얘기했고, 이 TPS는 EDPS가 발전된 거라 얘기했습니다. 자, TPS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으로서 거래를 처리하며 주로 하위 관리층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표준화된 운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 관리층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IRS가 대표적이 되겠죠. IRS. 즉 보고하는 거잖아요. 보고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중간관리청은. 그래서 하위 관리청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고 또 최고 경영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관리청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IRS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된 목적은 바로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RS는. 그래서 하위 관리청에서 많이 사용하는 TPS, 중간관리청은 IRS. 다음에 DSS도 일종의 자기가 이런 하위 관리청의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 때는 DSS를 활용해서 바로 정보를 산출하면 될 것이고, 보다 더 복잡한 것 같은 ES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요. 즉 관리에 필요한 정보 혹은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할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IRS나 DSS나 ES를 통해서 정보를 산출해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IRS나 DSS나 ES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고 관리층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뭐가 있느냐? EIS 뭐였어요?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다음에 DSS, Decision Support System. SIS 뭐였어요?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이런 것들이 최고 관리층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혹은 툴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된 내용을 관리 계층에 따라서 관리 계층 피라미드라 얘기하죠. 관리 계층 피라미드. 이것은 왜 피라미드 이렇게 될까요? 이 숫자가 최고 경영은 적고 중간관리층은 그 다음 적고 하위 계층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하위 관리층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대표 거래 처리 시스템이 될 것이고 TPS가 되겠죠. 그 다음에 OAS, 그 다음에 EDPS, 이런 것들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중간 관리층에 사용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 전문가 시스템, 익스퍼트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즉 OAS,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은 다 겹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최고 경영층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 바로 SIS라든가 EIS라든가 DSS, 이런 것들이 최고 경영층에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각자 얘와 SIS, DSS, TPS 이런 것들이 각자 이렇게 놀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효율성을 추구하겠지만 각자 놀다 보면 자원의 낭비가 심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없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통합정보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ERP입니다. ERP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는 뜻,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뭡니까? 자원, 프레이닝이나 매니지먼트나 컨트롤이나 비슷한데, 프레이닝이라는 것은 컨트롤이나 또 매니지먼트보다 조금 협의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사적,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입니다. 전사적 자원이라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간 업무부터 인사까지 모든 문제,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경영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갖다가 ERP 프로그램이랍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광고. 얼마예요? 프로그램. 여러분 기업에도 이거 도입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동영상으로 본 거. 그것이 바로 ERP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나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또 통째로 도입하나요? 아니에요. 기업에 따라서 ERP 프로그램 중 어느 부분만 할 수 있고 또 확대된 거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분야를.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합 바로 CRM입니다.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입니다. 즉 카스터머니까 뭡니까? 고객, 릴레이션, 관계, 매니지먼트, 관리가 되겠죠. 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객에 관련된 자료가 잘 DB화되어 있으면 그 기업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식으로 됐잖아요. 고객들은 데이터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산출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CRM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무수히 많은데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만 자료만 관리해서 거기서 고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CRM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객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용어가 바로 CRM입니다. 자, 현재 및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마케팅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현하고 수정해 나가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이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CRM이 됩니다. 즉 CRM에서 나온 고객의 어떤 상품 트렌드를 우리 회사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야만 고객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SCM입니다. SCM. 자, 이것은 SCM은 뭐의 약자냐? Supply. 뭡니까? 공급입니다. 체인. 망입니다.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입니다. 공급망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형 요소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왜곡되는 요소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SCM입니다. 즉 기업에서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공급 사슬 단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SCM입니다. 제품이 생산되어서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공급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 1000개가 있으면 이 1000개 중에 하나하나가 지금 어디에 가서 있고 어느 유통 단계에 있고 유통 단계에서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고 뭐 변경된 상태가 돼 있는지 어쩐지 이거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SCM은 생산되어서 유통되고 소비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망 전체적인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인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SAM입니다. SAM. SAM은 뭐의 약자인가요? 이건 뭐 스트래티직입니다. 스트래티직. 전략적, 엔터프라이즈, 기업, 경영 이겁니다. 그것의 약자가 SEM입니다. 전략적이더라는 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우리 회사의 어떤 미션과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회사의 방침들이 각 부서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전개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SEM입니다. 이해됐나요?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에서 나온 기본 방침들이 그 방침들을 수행하는 각 부서에 침투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침투되어서 그거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원 및 최고 경영진이 기업의 경영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가치 중심의 경영을 전사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통합된 분석용 오퍼레이션과 툴,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방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SAM이라는 것은 경영 전략대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영의 실행 도구입니다. 즉 전략 관리를 통해서 전략과 기업 활동을 연관시켜야 되겠죠. 전략, 최고 경영자가 세워진 전략이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지 안 되는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SAM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과 일치된 기업 경영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SAM은 경영 전략 부분과 경영 활동 부분, 전략 부분은 최고 경영진에서 만들어지죠. 경영 활동 부분은 각 어떤 필드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연결하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는 전략 이행 도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경영 전략이 경영진과 전략 부서로부터 전 구성원의 일상 업무로 확산되도록 하는 인에이블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에이블러라는 것은 바로 뭐야? 격려자, 그렇게 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사람, 이것들 인에이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보았고, 또 이렇게 됐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통합된 것이 필요해요. 회사마다 지금 소개한 것마다 지금 몇 가지입니까?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 13가지가 되잖아요. 이거 각각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 사용되는 뭐가 달라요? 인터페이스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사용되는. 그것들을 통합시켜준 통신 어떤 모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EAI입니다. EAI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즉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시켜줘, 기업 전체로 통합시켜준 게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EAI라고 얘기합니다. 즉 각종 데이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상호 연동되도록 통합하여 조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EAI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로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프로토콜 운영체계와 상관없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차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우리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서 통합하는 전사적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및 기업과 기업 내부의 다양한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간의 관계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근간을 이루는 트랜잭션, 즉 쪼갤 수 없는 업무 처리단위, 이것을 트랜잭션이라는데, 이것을 이런 네트워크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바로 EAI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하면서 자꾸 전화도 오고 끊김이 많아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 프로그램 지금 5가지 소개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5가지 통합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5개 나옵니다. ERP 나와 있죠. SAM 나와 있죠. SCM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RM 나와 있죠. EAI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보세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고객들이 있어요. 고객들. 이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제품이 생산됩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고 광고를 하고 제품을 알리는 게 필요해요. 그 누구에 관한 정보들이 DBAS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해야 됩니까?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추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정보들을 갖다 산출하는 시스템을 갖다 CRM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해됐나요? 이 CRM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제품이 생산돼요. 제품이 생산되고 광고 방법이 결정되고 유통 방법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다 결정되겠죠. 그런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CRM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생산되었어요. 제품이 생산되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걸 고객들에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SCM입니다. 뭡니까? 공급망 관리가 되겠죠. S,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최소한 효율화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필요한 것이 ERP가 됩니다.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더 생산비가 낮게 생산하기 위해서 ERP가 필요한 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ERP 프로그램들은 뭐에서 산출되는 거예요? SEM, SEM에서 만들어진 거죠. SEM 뭐라고 했어요? 스트레틱 뭐라 했어요? SEM은 뭐의 약자로 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트레틱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죠. 즉 뭐라 했어요?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는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 기업의 방침에 따라서 ERP라는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SEM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업의 방침을 뭐로 연결되도록, 각 부서의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여러 가지 활동이 연관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SEM이라고 했어요. SEM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SEM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활동이 바로 ERP라는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제품 생산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RM이라든가 SCM,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ERP, SAM, 얘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다 다를 것이고 뭐 응용 소프트웨어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얘가 여기 있는 걸 일로 못 쓰고 여기 있는 걸 일로 못 쓰는 호환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통신상의 어떤 프로그램상의 어떤 불편함 혹은 상호 소통되지 않은 것 같다가 소통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EAI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즉 다시 말해서 회사에 사용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E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뭐 ES가 MIS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MIS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정보 시스템을 경영함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에 경영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좁게는 9개, 넓게는 1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대부분을 이제 다 얘기해 봤습니다. MRC의 뭐 개념, 의미, 등장 배경, 뭐 구조 다 알아봤어요. 이것 갖고 불충분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는 할 게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보다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념, 의미, 뭐 그 하위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주관적인 아니라 객관적으로 MIS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시간에는 MIS의 학문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MIS의 주변 학문, 그 다음에 MIS의 최근의 이슈, 최근의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MIS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축인 그 개념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IS 과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이 세 가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는 걸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